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거의 지금 한 일주일 만에 강의를 녹화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일도 좀 바빴고 이래저래 조금 쉬는 타이밍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때문에도 좀 바빴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올리는데 딜레이가 좀 있네요. 최대한 시간이 날 때마다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재빠르게 씬 세팅부터 먼저 해보고 바로 강의 진행해 볼게요. 일단 아웃풋을 1920 1080으로 잡고 150프레임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Save Project with Asset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게 이제 타이포 애니메이션이죠. 모그래프에 있는 이 모텍스트를 이용할 건데요. 자, 모텍스트 여기서 꺼내주면 되죠. 모텍스트는 기본적으로요 옵션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뎁스 이렇게 뎁스를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라인으로 바꾸면 서브 디바이드로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눌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옵스 지워버렸네요. 다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텍스트에서 제가 모션 타이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타이프 그래픽 뭐 anyway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타이포그래픽 뭐 두 줄로 써도 상관없어요. 타이포그래픽 뭐 모션 뭐 디자인 타이포그래픽 이런 식으로 뭐 하셔도 상관없고요. 한 줄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꾸 왜 이러냐? 그죠? 타이프 그래픽이라고 하게 이렇게. 다음에 뎁스를 조금 이 정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폰트 타입은 뭐 헬베티카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 헬베티카는 이제 유료잖아요. 그래서 유료가 아닌 걸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에리얼이나 뭐 어도비 고딕 이런 걸로 많이 쓰죠. 그다음에 뭐 B로 하고 얼라인은 left, middle 이 축 얘기하는 거예요. 얼라인은요, right로 할 건지, left로 할 건지, middle로 해놓고요. horizontal spacing은 이렇게 자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간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vertical spacing은 이걸 이제 두 줄로 봤을 때 이제 vertical spacing을 이렇게 막 행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워놓고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커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커닝. 여기 있는 커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라고 칩시다. 커닝을 주시면 이렇게 요 부분에 사이 자간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트래킹을 줘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horizontal scaling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돌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을 위해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라인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를 내가 트래킹으로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래킹으로 이렇게 줄여주고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트래킹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이 아니죠. 트래킹 이렇게 줄여주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9, 10, 11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어떤 설정을 레이아웃을 좀 바꾸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Show 3D GUI는요. 여기 이제 요거 핸들 있잖아요. 요거 보이냐 안 보이냐 요 차이점입니다. 요거 핸들. 리셋 올 하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뭐 커닝으로 한번 이것저것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건 잠깐 끄고 저희는 쓸 일은 없어요 지금. 여기 인터미디에이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텍스트에 지금 어댑티브로 돼 있죠. 내추럴 이슈를 바꾸면은 여기 이 곡선에 대한 여기 좀 각이 좀 젖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를 이제 내추럴 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내추럴을 할 거냐 유니폼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가 있겠죠. 두 칸, 세 칸에 갖다 세우세요. 쭉 올리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서브디바이드 같은 경우 하면 이제 앵글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앵글로 이렇게 요 값을 또 내가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맥시멈 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앵글 값의 최소 최대 단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뭔가 너무 많이 줬죠 이거를. 이러면 뻗습니다 이제. 그래서 50 정도만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 50cm 랭스 안에서 이 앵글 값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각도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서. 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소값, 최대값이. 또 이러면은 뻗겠죠. 오케이. 아무튼 이런 식이다. 그래서 보통은 내추럴로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쉐이딩 인덱싱 같은 경우는 워드, 라인, 올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쉐이딩을 작업을 할 때 인덱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어로 갈 거냐, 라인으로 갈 거냐, 전체를 다 하나를 다 인식을 할 거냐 이건데 이건 이제 헬퍼를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쓰이는 작업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캡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봐야 되겠죠. 캡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 엔드 캡이 있는데 이게 스타트 부분이고 이게 엔드 부분이에요. 뒤쪽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캡 닫혀 있다 지금 캡으로. 필렛 하면은 이렇게 필렛만 나오는 거고요. 필렛 캡 하면은 이렇게 캡까지 닫혀서 나오겠죠. 엔드도 필렛 캡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텝 이제 서브디비전을 얼마나 줄 거냐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캡을 만들 거냐 그 뜻인 거예요. 살짝만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엣지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생기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r inward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텍스트의 모양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쪽 안쪽이란 뜻이고요. constraint 같은 경우는 제 팽창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사이즈를 업 시킬 건지 다운 시킬 건지인데 뭐 잘 쓰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싱글 오브젝트 하시면 이렇게 싱글 하나의 단일 오브젝트로 생성을 할 거냐 이 뜻인 거고요. 요거는 퐁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퐁 부분의 어떤 설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라운딩 UVS keep shape 같은 경우는 부분 있죠. 그래서 텍스트를 여기다 줬을 때 캡 부분에 이렇게 UVW 매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은 해준다라는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한번 쭉 해보십시오. 그리고 헬프를 보시면 거의 어떤 느낌인지 다 나와요. 어떤 옵션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텍스트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세세한 설명들은 헬프 쪽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앵곤이냐, 쿼드 앵글이냐, 앵곤이냐, 트라이앵글이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면에다가 이제 이 어떤 요 면 있죠 캡 부분 여기다가 이제 어떤 서브디비전을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레귤러 그리드로 하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서브디비전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값만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쿼드 앵글이냐, 트라이앵글레이트냐, 아니면은 이제 앵건이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앵건이면은 그냥
하나의 단일면이죠. All line was letter. 뭐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typography라고 하는 요거 갖고 애니메이션 잡을 거고, 자, 씬 세팅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FHD 30프레임으로 잡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야 되겠죠. 제가 이름을 정할게요. 그래서 typographic 해서 이렇게 이름을 하나 정해놓고,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플래닛 팩터를 줄게요. 이렇게 플래닛 팩터를 주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fade in 효과로 줄 겁니다. fade in 플래닛 팩터를 주면 요거 지우고요. 스케일만 가지고 이렇게 틱하고 -1 relative로 잡을게요. 그다음에 for off 가지고 어떻게 리니어로 잡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요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겠죠. 지금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냐, 여기에 보시면은 letters에 들어가 있어요. letters에 들어가 있죠. 활성화, 비활성화 시켜볼게요. word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 word에 들어가면 얘가 이펙트가 word에 들어가면 단어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어로 이렇게. word는 단어입니다. 단어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앞에 인덱스 쉐이딩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얘가 꺼볼게요. 라인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한 라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라인으로. 그리고 all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all로 가볼게요. 끄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에 맞게끔 그 패턴을 내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에 맞게끔. 그래서 보통 레터에 들어간 거가 있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액시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이걸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위치 값을 이런 식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잡을 건지 액시스를 이렇게 해서 요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잡을 건지, 요거를 내가 액세스 갖고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다시 센터로 가겠죠.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애니메이션 잡으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폼은 뭐 말 그대로 폼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작업을 들어가 볼게요. 타이포그래픽이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카메라를 하나 잡을게요. 카메라 뷰로 돌려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로테이션 값을 조절한 다음에요. 거의 센터에 위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을게요. 카메라 뷰 상태에서 이 정도 뷰로 잡고, 옵션에서 제가 컨피규어 뷰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지금 하는 어떤 이 옵션 값 조절하는 것들은 앞에 강의를 다 보셨으면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저거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처음 보는 거면 앞에 강의를 안 보신 거기 때문에 굳이 다시 리마인드 시켜 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건 위치는 상관없죠. 이 페이드 인 쪽 값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큰 애니메이션부터 먼저 잡아요. 큰 왁구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게 좀 멀리 있어요. 카메라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30프레임 정도에서 가까이 샥 갈게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한 120프레임까지 좀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다가 여기서부터 한 20프레임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확 빠져나가는 식으로 애니메이션 잡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왔다가 샥 빠져나가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잡았어요. 제가 조금 더 앞으로 살짝 와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와서 천천히 앞으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오게끔 잡을게요. 그러면은 얘가 먼저 이렇게 올 때쯤에 먼저 fade in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긴 다음에 제가 키를 주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30프레임 왔을 때 이렇게 줄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이상하죠? 사라지죠. fade in인데 어떻게? 여기서 끄고 invert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 더 뒤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가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왔어요. 좀 심심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한 번 더 모그래프에서 랜덤을 한번 줘볼게요. 랜덤을 줘가지고 얘는 PSR에 대한 랜덤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서 이 부분만 바뀌는 부분들만 제가 설정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for에서 뭐 똑같이 리니어를 주셔도 되고 앞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쓰셔도 되거든요. 리니어를 한번 해볼까요? 리니어를 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도 잡을게요. 그래서 뭐 위치 값은 비슷하게 잡는데 자 요거랑 위치 값 정확하게 잡아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여기다가 갖다 가요. 이렇게 가져가요. 하이라키 시킨 다음에 캐릭터에 보시면 커맨드에 reset PSR이라는 게 있습니다. 붙죠. 여기 캐릭터 커맨드 reset PSR. 그래서 요거 밖으로 꺼내면 돼 다시. 이런 식으로 되죠. 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많은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냥 지금.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같이 움직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겠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 인버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미팩터에서 뭐를 조절을 좀 해봅시다. 약간씩 뭐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요? 뭐 이 정도 조절해보고 너무 많이 주면은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이 정도만 줘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뭐죠? 근데 약간 빠르다 싶으니까요. 조금만 주고 딱 떨어지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50 정도에서 마이너스 5만 주고요. 스케일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렇게 주셔도 되고, 뭐 상관없겠죠. 근데 저는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티가 안 난다, 그죠? 이렇게 해도 유니폼으로 줘볼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줘볼게요. 마이너스 5 정도만 줘볼게요. 로테이션 값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 정도가 적겠죠?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360도 살짝 이렇게 꺾이고 들어오게 하고요. 이것도 살짝 이 정도로 들어와 볼까요? 퍼스펙티브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겹치죠,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600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여기 값을 조금만 더 띄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 좀 급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길게요. 이렇게 키를 다시 한번 더 주고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약간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게 for off에 가서 for off 값을 조금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게끔. 페이드 쪽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벌린 다음에, 그죠? 이거에 페이드를 주면은 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for off 값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이렇게 와야지 제대로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플레이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거 딜레이 이펙터 같은 거 하나 줘볼까요? 이렇게 딜레이 이펙터 같은 거를
조금 더 블렌드를 좀 더 줘도 되겠죠. 이런 거에서 이제 만약에 스프링 같은 걸 주면은 이제 좀 오도방정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딩딩딩동 딩당당 이런 식으로 이 느낌이 좋으시면 이 느낌으로 가셔도 되고요. 뭐 좀 저처럼 약간 블렌드 효과를 살짝 줘가지고 좀 이렇게 주고 싶으시면은 저는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텍스트가 날아가기 직전까지 가도 될 것 같아서 90 정도까지 떨어뜨려 볼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요 PSR 부분 요것도 내가 조금 더 과장을 해도 됐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과장을 해도 블렌드에서 어느 정도 녹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900 뭐 마이너스 360도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줘볼까? 딜레이를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요거를 3,500까지 줘볼까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 8,000까지 줄게. 여기서부터 너무 세다 그죠? 여기서부터 앞부분도 너무 세니까 요거를 D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저는 D는 괜찮은 것 같아서 앞부분을 조금 여기서는 조금 죽일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죽였다가 그죠? 이 정도에서 한 70까지 죽여볼게요. 그러고 이 정도 왔을 때 100 정도까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뭔가 좀 더 심하죠. 6,000 정도까지 떨어뜨려 볼게요. 뭔가 얘가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좀.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딜레이 잠깐 꺼볼게요. 페이드 인 플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모그래프에서 텍스트 스텝 이펙터를 한번 줘볼게요. 우리 했던 거 다 써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것도 PSR로 합시다. PSR 스텝 이펙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볼게요. 텍스트를 약간 내가 위치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00 정도로 잡고 스케일도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과감하게 한번 잡아봅시다. 이것도 이렇게 360도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나? 어떤 모션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all off, linear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로 잡고 그래서 똑같이 넣고 어떻게? 얘는 뺄 필요 없지 이제 그죠? 그냥 리셋 PSR 하면은 여기 가는 거지. 이거를 어차피 쓸 거니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invert 시켜버리면 되죠.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가 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 랜덤을 꺼볼게요. 요걸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죠? 이게 이렇게 잡아놓고 for 값을 살짝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순서를 좀 바꿔줘 볼게요. 이렇게 딜레이 주고 다시 플레이
SP 끄고요. 조금만 더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더 낮추고요. 마이너스 4 정도만 낮춰볼게요. 또 너무 돌아가니까 너무 정신없어 보이죠. 또 스텝 이펙터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볼게요. 뭐 살짝 아다리가 맞으려 그러는데 조금 안 맞다 그죠?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순서랑도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 순서가 아니고 sorry. 여기서 렉터에서 뭐가 들어갔냐 먼저 이거에 대한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요 스텝이 먼저 이제 인지를 할 거냐 이런 게 있거든요. 스텝이 먼저 인지를 할 거냐 아니면은 랜덤이 먼저 인지를 할 거냐에 따라서 모션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뭘 먼저 애니메이션에다가 반영을 하고 스텝을 먹인 다음에 그걸 그걸 랜덤을 줄 거냐 랜덤을 먼저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을 줄 거냐 뭐 이런 거랑 차이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그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살짝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이거 거의 스텝 때문일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스텝에서 마이너스 500 정도만 줘볼까? 이거를 마이너스 2 정도만 줘볼게요. 아주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온다 그죠? 마이너스 5 정도 줘볼까? 너무 또 툭툭툭 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800 정도까지 해주고 4 정도까지만 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720도만 줘볼게요 제가. 너무 또 갔나요? 3 정도만 줘볼까? 이거를 또 살짝 이렇게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조금만.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살짝 낮춰볼게요. 약간 저는 좀 랜덤하게 유영하듯이 이 모션이 좀 잡히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살짝 들어오는 느낌들이 좀 다양하게 이 정도로 잡아볼까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겠죠. 딜레이를 살짝 죽여볼게요. 너무 좋다 싶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오케이. 자, 그럼 카메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살짝 이쪽으로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요. 카메라를 그룹 하나 시켜요. 그래서 포지션 뭐 예를 들면은 카메라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요거를 살짝 이동시켜주면 어떻게 끝나겠죠. 키 안 줘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중앙 연결되죠.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좀 다루면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텍스트도 매터리얼 한번 줘보죠. 매터리얼 아까 테스트 하던 건데 자, 제가 텍스트 다시 1이라고 합시다. 다시 1이니까 컬러에다가 살짝 이런 쉐이딩 하나 주고요. 컬러를 리플렉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고 스페큘러 랭스를 강하게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바로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스페큘러가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트도 하나 줘볼게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 정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주면은 이런데 이렇게 스페큘러가 강하게 맺히겠죠.
라이트에서 일단 제가 섀도우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도 좀 올려줄 거고 레디우스 샘플 레디우스 값도 좀 올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도 함께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도 여기다가 add reflection legacy 리플렉션이라고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리플렉션. 그다음에 글로벌 리플렉션 브라이트니스 값을 조금 낮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살짝 리플렉션 값을 죽여줘 볼게요.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컨텐트 브라우저에서 한번 빌려다가 써볼게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조만간에 제가 소스를 공유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 여기 있는 HDRI 소스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냅4D 프리셋에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평하겠죠. 그레이스켈 고릴라 말고요. 여기 보시면 HDRI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 하나 갖고 와볼게요. 선셋이다. 선셋이다. 요거나 갖고 와서 여기서 스카이 선셋에 루미넌스에 들어가 있겠죠. 리플렉턴스 필요 없어요. 오케이 끄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컴포스팅 태그에서 이 부분을 난 배경을 안 보였으면 좋겠어. 오케이 컴포스팅 태그에서 심바이 카메라 언틱 하시면 이렇게 리플렉션이 들어가죠. 자 리플렉션이 들어갔는데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워서요. 여기다가 뭐 한 옵션 하나 더 줄 거예요. 리플렉션에서 이 쇠질감의 느낌을요. 이 쇠질감의 느낌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쨍한 느낌 말고 약간 메탈 중에서도 청동 재질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좀 겉이 좀 거슬거슬한 그런 느낌? 여기서 보시면은 러프니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25 정도로 이렇게 높여 볼게요. 렌더 걸면은 이런 식으로 좀 뭉개져요. 비포 애프터 보시면은 그죠? 두 개 다르죠, 이렇게. 뭉개주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샘플링 값 때문에 이렇게 약간 거슬거슬한 느낌이 그대로 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레이어 샘플링에서요. 여기 샘플링 값을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렌더 타임은 좀 오래 걸려요. 하지만 비포와 애프터는 확실히 차이가 나게 깔끔해진다.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렌더 타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굳이 우리가 선셋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리플렉션 느낌이 좀 덜 들거든요. 그래서 리플렉션이 좀 더 강하게 드는 걸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있었던데, 그죠? 여기도 뭐가 있죠? 스튜디오, 포토 스튜디오도 있네요. 한번 넣어볼까요,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바꿔 껴볼게요, 바로. 어떤 느낌이 들는지 렌더 타임 한번 렌더링 한번 걸어서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메탈릭한 느낌이 강하게 들죠. 또 이런 느낌으로 또 바꿔보기도 해보시고요. HDRI 파일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또 메탈릭한 느낌의 요 재질이 달라지니까 이건 굉장히 밝네요, 그죠? 굉장히 밝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 또 넣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것도 이런 식의 재질 느낌이 나오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포토 스튜디오 가지고 해볼게요. 이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러프니스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다, 그죠?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30 정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탈릭한 느낌으로 뭉개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게 슝 하고 왔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작업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딜레이 같은 경우는 끄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슝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좀 가독성을 줄 수 있는 모션을 하나 잡을 건데요. 이제 반사판 재질을 하나 이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브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요. 튜브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죽여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충분히 요 느낌을, 요 텍스트를 이렇게 좀 훑고 지나갈 수 있는 반경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 굵기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반사판 재질로 만들 거예요. 이거를 리플렉션 패널, 뭐 리플렉션 패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도 뭘 주냐? 루미넌스를 하나 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리플렉션이죠. 리플렉션 패널이라고 한 다음에 이게 패널이죠. 단어를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거를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는 보이는데 적용은 되는데 카메라엔 보이지 마. 플래시 걸면은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을 주겠죠. 지금 좀 못 알아보겠죠. 조금 줄여서 이렇게 줘볼까? 어떻게 되는가? 살짝 뭔가 흰가리 같은 게 나오죠. 이걸 조금 더 밝혀볼까요? 루미넌스 값에서 이거를 200으로 줘볼게. 어떻게 됩니까? 뭔가 광 같은 게 생기죠. 200은 너무 세. 150 정도만 할게.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자, 요건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서 반사판이 여기 투영되는가 봅시다. 투영이 되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잠깐 저 뒤로 빼놓을게요. 투영이 안 돼야 되는데 원래. 투영이 안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게 슝 하고 왔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가 반사판이 키줬어요. 그다음에 요 정도 얘가 카메라 나가기 전까지 이거를 얘가 슈 하고 얘를 한번 지나가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좀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얘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나가면서 흰가리를 만들어 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고 얘가 카메라가 하면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만들어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딜레이까지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5초짜리를 하나 만들어 봤고, 요거를 프리뷰를 한번 걸어봐야 된다 그랬죠. 프리뷰를 하나 걸어볼게요. 풀렌더로 한번 걸어서 봅시다. 어떻게 되나, 어떻게 나오나. 레졸루션은 하프로 해놓고 풀로 렌더링 걸어보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렌더가 다 됐네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흰가리 쑥 지나가지고 예스 돼 있죠. 오케이. 그럼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죠? 이 상태로 해서 모션 블러 작업까지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모션 블러를 집어넣어도 돼요. 모션 블러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스냅보드에서 한번 공부해보기로 하고, 스냅보드에서 모션 블러를 넣는 경우는 잘 없죠. 일단 PNG로 설정한 다음에요. 알파 채널만 틱 해주시고 16비트로 렌더링을 걸던지 8비트로 걸던지 이거는 뭐 땡기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16비트로 렌더링을 겁니다. 요즘엔. 일단 이렇게 해놓고 타이프 애니메이션에 제가 렌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렌라고 해놓고, 우리가 지금 기초니까 멀티패스까지는 가지 맙시다. 일단 아웃풋 올 프레임으로 잡고요. 1920, 1080 세이브. 오케이. 멀티패스 안 할 거고 안티 알리싱은 베스트로 넣고,
렌더링을 걸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레이어의 싱글 패스에 보시면 이렇게 알파 값과 오브젝트만 설정이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렌더 다 걸면은 에펙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렌더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알파도 제대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럼 에펙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임포트를 해서 렌더 해서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와줬죠. 오케이. 뭐 여기서 할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제가 뭐 해줄 거냐면요. 모션 블러를 하나 줄 건데 여기 타임에 보시면 CC Force 모션 블러라는 게 있고 픽셀 모션 블러라는 게 있죠. 일단 픽셀 모션 블러 한번 줘볼게요. 지우고 픽셀 모션 블러만. 그러면은 여기서 셔터 앵글 값과 그죠? 셔터 샘플링 값을 조절하시면 이렇게 디테일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수치를 높이면은 퀄리티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랍쇼. 요게 좀 샘플링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뻗어버리네요. 일단 셔터 앵글 값과 셔터 샘플링 값을 이렇게 주고 나서요. 여기 벡터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션 블러의 크기와 방향이 있죠. 그 모션 블러가 생기는 그 크기와 방향 이거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올려주면은 조금 그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샘플링 값을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낮춰서 주시면은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뭐 더 줄 수 있어요. Force Motion Blur라는 걸 하나 주면 이렇게 이것도 모션 블러의 하나인데요. 좀 더 잔상을 길게 남겨주는 거. 뭐 약간 타임 이펙터 같은 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타임 블렌드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그런 효과, 와이드 타임 같은 뭐 그런 효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쓰시면은 이제 그 3ds에서 벡터 모션 블러 같은 거 준 것처럼 조금 디테일한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들을 조금씩 만져가지고요. 뭐 너무 많이 줄 필요도 없어 사실은. 적당히만 줘도 돼. 그리고 이게 또 겹치다 보면은요, 이렇게 뭉개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후반에 뭐 보정하고 하는 것들은요, 각자 좀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뭐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타이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깊게 딥하게 막 파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 모션 그래픽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모그래픽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좀 더 예제를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기초 예제를 몇 개 더 해보고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션 이런 거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다른 어떤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나 타이프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또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꼭 테스트하고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펙터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